지금 27일에서 28일경이라고 했으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첫 전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한 북한군은 약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군도 5만 명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의 고위급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번 갔다 왔고 또 갑니다. 여기에서 이 포로들에 대해서 탈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 군 출신 탈북민들이 약 1,000명이 공동 서명해가지고 우리를 보내달라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이니까 아직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 제대라기보다는 군대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좀 자세히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 된 전단지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삐라죠. 그런데 이 또 우크라이나가 또 번역기 셀이 돌려대서 하면 이 골 때립니다. 북한군이 알아먹지도 못할 그럴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되는데, 또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나토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무기 지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서방이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에다가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것을 허가할 분위기가 나오니까 푸틴이 파라락 달아 올라가지고 지금 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전부 다 한꺼번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때는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국정원 자체가 은밀하니까. 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된 북한 전투부의 투입 지역, 그리고 실전 운용 실태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원 고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복수의 정보 소식통 말을 인용해가지고 국정원의 고위 당국자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우리나라 분석관, 참관당, 연락관 등등 운영 방안을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고위 당국자는 10월 초, 이번 달 초에도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북 정보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적정 규모의 분석관 또는 연락관을 파견하는 안을 직접 협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일진의 동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라고만 전했습니다. 파견 인력 중에는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도 포함돼 가지고 여차하면은 북한군 포로들을 직접 신문하고 탈북 지원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가 신문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통해야 뭘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전문가, 대북 심리 전문가가, 심리전 전문가가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탈북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 정보총국장은 22일 날에 북한군 병력 일진이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한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후 오늘까지 약 5,000명이 이미 집결을 했다는 정보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스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6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가가지고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곳인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1,300제곱킬로미터 정도 점령했다가 현재는 약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 탈환을 한 셈입니다. 거기에서 북한군 5천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전과를 낼 것이냐. 자, 그리고 국정원에서 파견될 분석관이나 연락관은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의 전술 및 교리,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제공받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잘 할 수 있고 잘 해왔습니다. 왜냐? 북한군을 이탈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탈북한 사람들을 국정원에서 신문하면서 경험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북한군이 부상을 입든 항복을 하든 포로가 되든 간에 나오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어마무시하게 축적되어 있는 경험과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을 신문하는 데는 최적격일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협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파병 병사들의 탈북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의 활약을 정말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을 나토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나토라는 데가 뭡니까? 북대서양조약국이고 바로 이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도 지금 나토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다음 주 월요일 날 브리핑을 1차 하고, 브리핑은 예약되어 있는 것이고, 브리핑을 하면서 아마 나토하고 우리 군사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어느 선까지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지 등등등을 직접 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은 굉장히 바쁘죠. 여기는 바로 저분이 갑니다. 국정원 제1차장님. 자, 어쨌든 간에 누가 가든 간에 우리가 나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무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방어용 무기나 또는 인도적 무기 중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지원하다가 북한군의 동향이나 동태 또는 정보 파악이 되는 대로 점점 더 그레이드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공격무기까지 지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장 우리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155mm 포탄부터 들이부어대면은 푸틴으로서는 지금 이제 북한 군 탄약 가지고 우리나라 155mm 이 포탄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정확도나 또는 양 또는 질 이런 데서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데다가 만약에 우리가 집속탄 같은 것까지 지원해버리게 되면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더 빠릅니다. 빠른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뒤늦게 보도한 것일 수가 있는데 러시아 전선에 도착한 북한의 병사들은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폭풍군단 즉 최정예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 나이를 보면 10대에서 20대 초로 추정되는데 이 나이는 그런 전투 경력이나 무력을 쌓을 수 있는 데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 중의 격전지 가장 위험한 곳 여기가 쿠르스크인데 쿠르스크에 5천 정도가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전투 역량이 최정예 부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현지 시간 27일 지금 방금이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개된 북한군의 영상과 정부 당국자들 또 CIA 등등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쿠르스크에 집결한 북한군 병사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고 전하면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전선에 도착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살펴보면은 김정은이가 아끼는 가장 뛰어난 군인들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특수작전부대 11군단 폭풍군단 여기는 영화 쉬리에서 나왔던 그 부대입니다. 진짜 그 폭풍군단이 쉬리에 나왔던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는데 이 도착한 얼굴들이나 동영상들을 살펴보면은 도저히 그런 군대가 아니다라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북한군의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 소속 병력 총 1만 2천 명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는 이 부대가 이렇게 나이가 어릴 수가 없다. 얼굴에 나타나니까 나이가. 그리고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은 설사 기량이 출중하게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주로 산악지형인데 반해서 이 우크라이나 현지는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대라 이거죠. 평야지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투한다면 언패물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호전으로 벌일 수밖에 없는, 참호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러시아 군들도 돌격하거나 뭘 할 때 하늘부터 쳐다봅니다. 왜냐? 드론이 나를 보고 있나 보는, 그게 제일 무섭니까? 북한군은 거기에 대한 방비도 안 돼 있고 앞만 보고 뛰다가는 그냥 드론한테 당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앳된 얼굴의 북한 군인들은 한 번도 북한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은 오래되고 노후화된 재래식 군사장비를 운영해 왔다. 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대 파병되어 있는 인력들을 볼 때 소위 총알바지용 병력을 보내서 파병에 대한 러시아와 국내외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의 연구원 제임스 J. 박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소모 가능 expendable 소모용 병력을 보내서 일단 국내외 반응을 살피기를 원할 수 있다면서 이들 후에 얘들이 1차 전투 거치고 총알바지가 돼가 다 소진된 다음에 더 숙련된 군인들은 그때 파견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자,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정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부 종합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정보가 좀 느리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현지에 투입되어 있는 현재 집결한 북한군 병력은 약 5천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북한군이 정파된다고 하니까 5만으로 쿠르스크 지역의 군대를 정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자기 지역 특수성을 다 알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늘 다니던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그쪽 특수성을 아는 데 비해서 북한군은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옵니다. 오늘 28일 해외 언론 매체들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북한군은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크루스크 지역에 모여들었고,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5일 북한군이 28일까지, 내일까지죠, 최대 5,000명의 병력을 크루스크 지역에 집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가 말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 역시도 5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얼마가 있었고 5만이 됐는지 요거는 우크라이나 군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터에서 보안이죠. 극비사항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5만 명의 병력이 지금 그 이전보다는 늘어서 5만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5천이면은 러시아 군도 뭐 상당수가 있을 테니까 과연 5만을 상대로 돌격전을 벌일 수 있을까? 돌격전 벌이다가는 이거 그냥 제사밥입니다. 이건 대포밥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북한군의 크루스크 전선 투입이 개시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합니다. 자, 수많은 사상자, 일부에서는 투입된 병력의 약 90%가 전멸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좀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거는 진짜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할 한국어 전단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교도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산하 정보총국 관계자의 말을 인터뷰해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진짜로 웃픈 현실입니다. 얘들 번역기 돌리고 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우크라이나 안에도 들어 있을 텐데
완전히 번역기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봐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쨌든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전쟁포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트비앙코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 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된 전단을 배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김정은의 독재체제 압력 아래에 있는 북한 군인들에게 러시아의 파병은 모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도망칠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군인이 전투 중에 전쟁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이후 이들을 탈북자로 보호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잘 본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협조하면 되겠죠. 다만 마트비앙코 대변인은 북한군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군과의 접촉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러시아로부터 통신 수단을 보급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받는다 해도 언제 그 스마트폰에 익숙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도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전단지를 뿌리겠다. 그런데 이 전단지 문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다 그냥 돈 준다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어쨌든 푸틴 정권을 위해 파견된 북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의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는 1분 14초짜리 홍보 영상을 한국어로 제작해가지고 이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채널을 북한군이 볼 재간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북한군들 스마트폰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을 뿐더러 텔레그램 스마트폰이 있다 하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 정보를 접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전단지를 뿌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우리나라한테 좀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멍청하게 하다가는 우크라이나 군 희생 늘어나고 북한군의 희생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웃픈 현실입니다. 웃픈이라는 게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에요. 정말로 웃깁니다. 아까 제가 완전히 동문서답형의 우크라이나 메뉴를 보여드렸는데 다음 소식. 푸틴이 드디어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 군한테 장거리 폭격용 미사일을 사용할 허가를 내줄 것 아니냐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국제전쟁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걸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한테 장거리 무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푸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군에게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양한 대응을 검토해가지고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자기도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이거 북한 군 받은 대가로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 에이테컴스 같은 거 막셀이 러시아 본토로 포부되면은 러시아가 더 피해를 크게 입겠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방국들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장거리 무력의 사용을 허락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허가 이것은 서방을 직접 전쟁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경고를 거듭해 왔다면서 서방국이 내 말을 들었기를 바란다. 자, 여기서 서방을 직접 전쟁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경고를 푸틴이 해왔지만 푸틴이 북한을 끌어들여버리는 바람에 푸틴의 이 논리는 빠개졌습니다. 그러면 서방은 안심하고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할 분위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만약에 서방이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를 내줄 경우 핵무기를 쓰겠다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용을 원하는 특정한 장비는 나토 소속 인원만이 조작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은 독립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나토 군이 이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북한군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제3국이 참전 안 하기로 해가지고 나토도 안 가고 미군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북한군이 느닷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래 되니까 푸틴으로서는 말이 딸리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에이테크럼스 같은, 영국의 스톰 섀도우 같은 거, 이런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확전이 우려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푸틴도 인정했고 북한도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보 지원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푸틴은 무지무지하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푸틴은 북한군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이 병력 인원 모집이 안 됩니다. 월급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응하느냐? 그나마 응하는 사람도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 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가 지금 군복 입고 앉아 있잖아요. 자, 지금 미국 공화당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은 최근声明을 내고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그것이 보이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분은 공화당 의원이에요. 미국 공화당 의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북한군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전투에서 딱 목격됐다고 하면 장거리 무기 에이테크럼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미국 공화당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성숙되고 있으니까 푸틴으로서는 이거 잘못 건드린 거 아닐까, 혹 때려다가 혹 붙여버린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최대의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내일까지 약 5,000명이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고, 우크라이나 군이 한국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지 우크라이나 군한테 전달했는데 내용을 보면 좀 가슴 아픈 면이 좀 있습니다. 배고프냐 이거죠. 북한군이 워낙 못 먹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로 소문이 다 나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의 한국어 매뉴얼에도 포로를 잡으면 배고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다른 거 물어볼 것도 많은데 배고파 이게 뭡니까? 그 외에도 약 60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한테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군부 측근이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파병 가족들이 격리되고 있다는 데까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실신을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북한이 과연 정권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부터 참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쿠르스크 주는 러시아의 서남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라시아 끝에서 끝으로 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최대의 격전지인데 전장 자체가 넓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쪽, 이쪽으로는 기다랗게 이렇게 점령지가 있는데, 이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점령하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5,000명이 제대로 싸워주면은 이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북한군의 위력이 발휘될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죠. 여기에 아마 연말까지 약 1만 명 이상, 1만 2천 명까지도 투입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죠. 갑자기 정파 인력이, 군이 저렇게 늘어나면 부담은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가 자신의 군부 최측근인 김영복 부참모장을 러시아에 입국시켰습니다.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장은 파병부대, 즉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을 총괄 지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지휘체계가 또 꼬여버립니다. 전선에서 지휘체계가 꼬이면은 이건 작전이 제대로 되질 않죠.
일단 북한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30명당 장교 3명의 러시아인이 지휘를 하는데, 여기 북한군을 총괄지휘하겠다는 사람이 떠날라가면은, 물론 뭐 현지 사정에는 러시아 군이 더 빠삭하니까 총괄지휘는 러시아 군이 하겠지만 북한군이 가가지고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군부 측근 김영복을 현지에 파견시켰다는 이야기는 김정은이가 러시아에다 상당한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김정은이가 자신의 군부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에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입국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 등은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로 집결하고 있거나 일부는 집결해가지고 전투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26일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지난 24일 그 정도 시점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러시아 군 작성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이 쪼르륵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일 위에 김영복 부총참모장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4일경에 그 명단이 나온 걸 보면 그 전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김영복이 누구냐? 요 김정은이 바로 옆에서 뭐 수첩 하나 들고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대 제11군단 살인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11군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죠. 김정은이가 지난 3월 달에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은 명단에 포함되면서 김영복이가 부총참모장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후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김정은의 평양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 건설 사업 현지 지도할 때, 그리고 지난 6일날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실탄 사격 훈련 할 때 현지 지도에도 김정은이를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던 측근입니다. 어쨌든 지가 상당히 좀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교도통신은 김정은이 자신의 군부 측근에게 러시아 부대 파견 수장을 맡긴 것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려는 태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러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고 러시아한테 제대로 뭔가를 챙겨올 그런 임무를 맡긴 것 같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날 북한이 우리 국정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보 당국이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정원이 가장 빠릅니다. 미국도 나토도 제대로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국정원이 최대 12,000명이란 이야기 했고, 그 이후에 미국 CIA가 확인했고 나토가 확인하고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오죠. 그런데 미국이든 나토든 지금 이게 확전의 계기가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대선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기가 확전이 되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인 해리스 후보 쪽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자, 푸틴도 지난 국영방송 러시아 완 프로그램 60분에서 자기네가 북한군을 불렀다 하는 북한군의 파병과 참전 소식을 인정했죠. 그건 러시아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바깥에서 왈가왈부 하지 마라. 북한도 이 사실을 뒤늦게나마 시인을 했죠. 그런데 시인을 하는데 북한군이 시인을 했는데 시인하는 수단이 조선중앙통신입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 알리라 그러면 노동신문 등 북한 사람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체에 알려야 되는데 북한 내부는 계속 쉬쉬쉬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파병된 군인 가족들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시켰다 하는 데까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빨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정보가 빠르고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러시아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출신은 러시아를 일상어로 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직접 이렇게 감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군 부대든 통신을 하자면 이 무전기를 워키토키를 쓰건 유선을 쓰건 이걸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 사촌이니까 우크라이나어 또는 러시아어로 감청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파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 우리나라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가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미국이나 나토도 못 따라오죠. 자, 어쨌든 이 북한 병력 중에 일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공군기 일류신 62M을 타고 러시아군 서부 비행장으로 날아간 것도 포착됐는데 여기는 낙하산 부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 부대가 이쪽으로 파병되지는 않았겠죠. 배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낙하산 부대, 북한의 낙하산 부대는 정말로 신뢰가 가지 않는 좀 허접합니다. 북한 낙하산 부대는 어쨌든 북한 낙하산 부대가 우크라이나 민간 또는 후방 교란 작전으로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도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북한군 포로를 잡았을 때를 대비해서 한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했습니다. 총 A4 사이즈 석 장이고 문항은 일본에서 60개의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한테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우크라이나 해석이고 두 번째는 한글입니다. 그냥 안 되면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용도겠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한글을 우크라이나어로 음차하는 발음 그대로 적은 이를테면 손들어 이걸 갖다가 손들어라고 우크라이나어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 60장을 다 가져다가 60개 문항을 다 가져다가 하나씩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좀 확대한 겁니다. 1번이 무기 버려, 제일 중요하겠죠. 무기 버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들어. 자, 무기 버려, 손들어. 방탄모랑 방탄복 벗어. 몸동작 조심. 천천히 와. 손을 앞으로 내밀어. 이거는 수갑을 채우는 용도겠죠. 다른 무기 가지고 있어. 주머니 비워. 소속 부대가 뭐야?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부대 몇 명이야? 임무가 뭐야? 지휘관 어디야?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휘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지휘관 어디야? 지도에 보여줘.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 보여달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문항 지휘관 어디야는 북한 병사들이 알아들으려 그러면 너희 지휘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지도에 보여줘. 이거는 지도를 펴고 손에 찍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15번은 부상 있어. 16번이 제일 가슴 아픈 겁니다. 배고파. 얼마나 못 먹는 게 소문이 났으면 이 한글 메뉴에 배고파. 진짜. 17번 너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로 잡혀서 일어났는데 이것도 번역 잘못됐죠.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 체포됐어.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지금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 긴 문장인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긴 문장을 붙여서 읽을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혀서 내음절이잖아요. 이걸 좀 더 간단히 해야 돼요. 넌 지금 포로로 잡힌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야 되는데 18번 지시대로 하라.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시하는 대로 해. 이렇게 나가야 되죠. 우리 저기 한국인들이 알아듣기로는. 그리고 19번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 이게 더 빠르죠.
현지에서 바로 탁 이렇게 나갈 때 도망가지 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20번 알고 본 거 다 말해. 이게 뭡니까? 듣고 본 거 다 말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서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북한군을 신문하겠다는 건데, 21번 너희 부대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이걸 우크라이나 사람이 쭈르륵, 자, 이 음절입니까? 너희 부대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7음절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긴 문장이에요. 너희 부대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이걸 신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22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얼마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쩝니까? 너희 부대가 여기 몇 명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희 부대 지금 여기 몇 명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얼마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도록 지금 어쨌든 소통은 될 겁니다. 그래도 23번 통신기 있어? 24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래야 되는데, 전쟁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5번 부대가 쓰는 무기 장비 말해. 이런 매듭지기 복잡해요. 너희 부대가 쓰는 무기와 장비를 말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부터는 좀 심플합니다. 누워. 27번 멈춰. 28번 앉아. 29번 말해. 30번 조용. 요거는 좀 간단하게 됐습니다. 31번 빨리 가. 32번 가. 33번 꼼짝마. 꼼짝마가 앞으로 가야 되죠. 중요도로 볼 때. 34번 빨리. 이 빨리는 뭐 우리 민족이면 워낙 유명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35번 더 크게. 36번 천천히 다시 말해. 천천히 다시 말하면 제가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말한다고 제가 알아듣습니까? 그 다음에 37번 더 알아듣게 말해. 이거는 진짜 코미디입니다. 아니 북한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더 알아듣게 말해 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더 알아듣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더 알아듣게 말해 하면 막 이거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군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더 알아듣게 말해. 그 다음에 38번은 사실을 말해 하면, 사실을 말하면 저거가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단문 단답으로 나가는 게 바로 신문에 현지에서 바로 총겨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을 말해. 자, 39번 거짓말 하지 마. 우크라이나 군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안다고 지금 거짓말 하지 마. 저가 거짓말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40번이 더 웃깁니다. 거짓말 한 거 다 알아. 40번 거짓말 한 거 알아. 아니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 말로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걸 참말하는 걸 다 안 돼. 어떻게 알아 쟤들이. 거짓말인 거 알아. 하여튼 자 41번 확실해. 확실해. 이거는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아 이때는. 그런데 뭐 말을 하면 확실해. 자 42번 이거는 좀 그렇다.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이거 그냥 돈 줄게 이렇게 빠르지. 북한군은 제일 좋은 게요, 현찰 주는 거, 저기 얼마 준다는 게 제일 좋아요. 북한이 지금 전부 다 장부당화되기 때문에 만불 줄게 이게 빠르지.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아니면 차라리 협조하면 살려줄게 이라든지,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이걸 자 우크라이나 사람이 협조하면 너한테 좋아 이걸 갖다가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떻게 발음을 해요? 협조 하면 너한테 좋아 이렇게 나갈 텐데, 그걸 또 북한이 또 어떻게 알아들는지 서로 손짓발짓하게 생겨먹었는데. 43번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 이거는 정말로 옳은 말이죠. 근데 북한군이 제네바 협정이 뭔지 떡인지 빵인지 알게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우크라이나 군은. 자, 그 다음에 44번 넌 포로야. 이건 좀 될 것 같아. 이건 알아들 것 같아. 넌 포로야. 45번 단창을 제거해. 이러는데
탄창 을자는 왜 붙여? 탄창 제거해! 이래 나가는 46번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아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지리를 어떻게 알고 자기 부대 위치를 불러준대? 아니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하면은 떼가랄 거 이게 뭐 브라디보스토크인지 쿠르스크인지 모스크바인지 모르는 판에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아니 좀 47번 본부는 어디야? 아이고 더 까맣게. 자 본부가 어딘지 이 병상. 자 그다음 49번은 더 코미디입니다. 주변 부대 위치 어디야? 이게 뭐, 지 부대도 모르는데 거기 지리를 알아요? 뭘 알아요? 자기 부대도 모르는데 주변 부대 위치 어디야? 차라리 나침판 하나 던져주는 게 낫지. 자 주변 부대 위치 어디야? 진짜 웃기는 댓글 하나. 너희 부대 위치 어디야? 하니까 북한요 이런 댓글에 북한요 이런. 자 50번 군용 차량 장비 위치 어디야? 군용 차량과 장비 위치가 어디야? 이거 어디라 하면 알아. 군용 차량이 어디 있고 장비가 지도를 찍어주면. 근데 지도도 알란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위성 사진 보여주면 좀 알겠다. 51번 거기 사람 얼마 남았어? 얼마나 남았는지 병사들이 다 어쨌든 거기 뭐 이건 대충 뭐 말은 통하네. 거기 사람 얼마나 남았어? 그 다음에 52번 드론 부대가 어디 있어? 이건 중요한 거예요. 드론 부대. 러시아 드론 부대 팍 잡으면 이쪽 드론만 남잖아요. 자 드론 부대가 어디 있어? 대전차 무기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기관총 어디 있어? 어떤 호출부 알고 있어? 이거 호출부를 하지만 그냥 암호라고 해야 북한 애들이 알아듣지. 호출부 이거 100% 번역기 돌린 거잖아요. 어떤 호출부 알고 있어요? 말이 혀가 꼬이고 씹힐 텐데 호출부 뭐 이래 나갈 텐데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프로신문을 하냐고. 자 56번 군사 특기가 어떤 호출부는 진짜 간단하게 암호가 뭐야? 이런 너희 암호가 뭐야? 이러면 간단하죠. 이건 번역기 돌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기 전에. 자 군사 특기가 뭐야? 이거는 뭐 저기 군사 특기가 뭐야? 저항하지 마. 전화기 있어? 있을 택이 없지. 어쨌든 간에 서류 있어? 지도 있어? 이게 60개 문항입니다. 저 이거 번역한 거 보고 아무리 전쟁터지만 우크라이나 군도 배꼽을 잡을 것 같고 북한군도 배꼽을 잡을 것 같아. 이렇게가 어떻게 이게. 그렇지. 저기 유수님이 제대로 다뤘어요. 특기는 아니 김한철님 김행철님 림종석 동무 빨리 날래가라고. 림종석이가 번역해줘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유 우크라이나 군도 다급하니까 북한군이 지금 오니까 바로 오늘 왔고 내일까지 다 오는 거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군도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어디 검증을 받거나 또는 뭐 도움을 받거나 이럴 시간이 그쪽에 없어요. 없다 보니까 쎄리 번역기 돌린 거야. 번역기 돌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나오는 거야. 그걸 어떡하고. 우크라이나 군인한테도 우크라이나 정부한테도 이거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이 북한군 이거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다급하니까 이렇게 나는데 이거 빨리 이거 검증해 줘야 돼요. 뭔가 사람을 살리려 그러면은 말이 통해야 살리지. 이러다가 말 안 들으면 쏴부를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말 안 통하고 말 안 들어 어버버버 하다 보면 에라이 모르겠다고 쏴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군만 죽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한국 하면 10,000불 이러면 제일 좋아요. 10,000불 하면 안 되면 20,000불. 한국에 가면 30,000불 이렇게 이제 딱 하면은 걔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돈이에요. 북한군은 실제로 그래. 실제로 북한군 군부사의 안에가 전부 다 뇌물구조입니다. 하전사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싹 뇌물구조잖아요. 이를테면 제대도 돈 주면 빨리 할 수 있고 돈만 주면은 뇌물만 갖다 바치면 집에서 10년 동안 근무 다 마쳐요. 북한군 복무가 10년인데 또 돈만 주면은 평양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평양 지하철 관리 그런 거 하는데 평양 지하철은 군부가 다스립니다.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돈이 전부인 사회에서 이 돈이 제일 빠르지.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도 자, 총 들고 오면 10만 불. 그렇지. 그런 게 제일 빠른 거야.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거는 나는 이거 볼 때 참 눈물 나더라고요. 16번 배고파. 아니 뭐 북한군이 못 먹는다는 건 다 알려졌으니까 배고파 물어볼 수도 있겠지. 포로로 잡아가지고 지금 총알에 방아쇠에 손가락 걸고 있으면서 배고프냐? 이게 아니 지금 여기 이제 한쪽 손 들고 있다 칩시다. 배고파? 듣는 북한군이 배고프지. 배고파요. 할 수도 있겠긴 있겠다. 이거요 100% 번역기 돌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북한군이고 우리고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나름 심리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6천여 명이 사살됐다. 그러고 부상당한 숫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 여기서 괴멸되다시피 했다. 하고 북한군을 겨냥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전을 전부 다 뭘로 하느냐? 텔레그램을 하고 있어요. 북한군은 전화기도 없는데 텔레그램을 하면 뭐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심리전을 열심히 있는 우크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어. 뭐 잘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삐라 뿌리는 게 빠르지. 한글로 된 삐라 확 뿌리가 삐라에 다른 내용 적을 것도 없어. 항복하면 3만 불 이래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걔들. 걔들은 죽을 때까지 있어도 3만 불을 반집을 구경도 못하는 그런 동네니까 하급 계급 병사들 하전사들이라고 하거든요. 하전사들이 3만 불 하면 눈 튀어나 버립니다. 삐라 뿌리면서 삐라 뿌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동식 스피커로 삐라도 못 주워 볼 수 있으니까 스피커로 한국어 방송을 하면 돼.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우리 휴전선에서 틀고 있는 자유의 소리 방송 그거 방송 차량 들이대 밀어버리면은 어느 정도는 들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겨울이 되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군이 이 스피커 차량 이 방송 차량을 들이밀면 쏠 거 아닙니까? 쏘면 포격 원점을 타격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직접 참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보계통끼리는 협조가 좀 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지금 저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북한군 희생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참 진짜 가슴 아픈 상황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정작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외 매체, 북한의 대외 외부에서만 들어라 봐라 하는 대외 매체가 조선중앙통신이에요. 그런데 북한 내부 매체는 뭐가 있냐면 조선중앙TV나 노동신문이나 북한인들이 알 수 있는 매체에는 러시아 파병을 일체 말하고 쉬쉬하고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도 아무리 쉬쉬해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군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파병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파병된 군인들 가족은 당장 자기 아들이 지금 끌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오열을 하다가 얼굴 다 상하고 막 실신을 하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에. 저 파병 가족들을 어떻게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가족들 격리시켜 해가지고 가족 파병되면은 말하자면 김정은이 지한테는 공을 쌓아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을 특정 장소로 격리해가지고 이주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저게 사람입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 북한은 병력이랑 군사교육 이거 한다면은 남조선 통일 또는 남조선 군 또는 대한민국 군 이게 주석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미군 성냥의 때 같은 미군 어쩌고 하는 그런 쪽을 주석으로 교육받고 그런 쪽을 주석으로 싸워야 된다고 북한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군 교육과 주민 교육을 그렇게 시켜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워라.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있습니까? 미군이 있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군대랑 싸워라. 왜 싸우는지 알까요? 병사들은 안다 칩시다. 북한에 있는 파병 가족들은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내 자식이 목숨을 잃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것 자체가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작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러고 이게요. 5,000명 부대를 그쪽에 부대 만들었잖아요. 그럼 5,000명이 전밀하면은 그게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5,000명에서 4,000명이 상하면은 4,000명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 파병의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12,000명이 올해 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비대까지 해가지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전사를 하고 병력 손실이 일어나면 뒤에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대 들어갑니다. 예비대 소진되고 나면은 본국에서 또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부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은이는 발 잘못 디뎠어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하여튼 참 오늘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질문 문항을 보니까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우크라이나 군도 너무 다급하니까 셀이 번역기 돌리가 저러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북한군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희생만 늘어나요. 그리고 저 악마 같은 김정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간 저 사람들의 가족들한테, 주민들한테 정직하게 좀 알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실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북한 정권 저 지경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박지원 하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무려 4억 5천만 달러 드러난 것만 그것 지금 시세로 약 6천억 원 이상을 북한에다 퍼주겠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송금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그렇고 정몽헌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금액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박지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대중하고 연결돼 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지원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죠. 북한이 돈이 어디 있어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요? 그 당시에 4억 5천만 달러면 그 당시 시세로 핵무기 개발하고도 잔돈이 남습니다. 우수리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 돈을 지원했던 박지원. 그러니까 간첩보다 더하다. 일개 간첩이 할 수 있는 업무 한도가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할 수 있는 걸 간첩이 할 수 있습니까? 간첩보다 더한 간첩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이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친러 국가, 친러시아 국가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민주당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핵 개발 자금 다 대주고 나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이 몇 발 발사됐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폭파됐던 계기는 뭐 때문이냐? 이거 따져볼 일입니다. 박지원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는 등 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친미 국가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완전한 친러 국가로 몰았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떡 싸먹어야 될 일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친미 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데 친미가 된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친미 국가로 포장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전략을 북한이 마치 너구리 연기 피우듯이 슬쩍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그런 가운데 친미 국가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친러 국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박지원이가 김대중
시절에 대북 특사로 파견돼 가지고 2000년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그 당시에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핵개발 자금을 북한에 비밀리에 송금하고 마침내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확정 판결 나오고 실형을 살고 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 그때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됐죠. 정상적이라면은 박지원은 그 당시에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걸 또 사면 복권을 시켜줬어. 자,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북한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이 또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같이 했으면 친러 국가가 안 됐느냐 하나씩 살펴보죠. 역대 정권 집권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규모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4번 24회 발수로는 40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북한한테 그렇게 아부하고 북한한테 사정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도 북한 눈치를 보았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의 2배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43회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총 67발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북한에 돈 1원짜리 하나 안 보태줬는데도 북한이 24번밖에 안 쏘았고 40발밖에 안 쐈습니다. 한 번 쏠 때 두 발씩 쏜 거 다 포함했을 때 40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무려 43회. 아니 그렇게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떨어댔는데 문재인이가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북한한테 아부하던 문재인 2020년 6월 16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돈으로 건설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이거 보고도 박지원이 딴 말 할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은이 하면 막 엎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줬는데도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 김여정이가 하도 막말을 해대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이가 직접 북한에 대고 또 문재인이도 막말을 쳐발라 버립니다. 뭐 셋째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북한이 친러 국가 됐다고. 자 문재인이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니 무례한 어조로 몰상식한 행위. 이거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직접 문재인이 지 입으로 직접 행위. 그러고 북한의 이러한 사리분별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누가 얘기했냐? 문재인이가 직접 얘기했죠. 또 북한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결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로 아무도 모르게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이 박지원이 특사가 될 뻔했어. 그랬는데 북한이 공개를 해버렸어. 다 봐라, 다 들으라고. 전 세계 다 들으라고.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이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지되는 겁먹은 개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서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 좀 전능하긴 했어. 그건 뭐 인정은 하지만 김여정이 직접 얘기한 거야.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는다.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가지고 옥류관 요리사까지 등장합니다. 옥류관 요리사까지 등장해가지고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옥류관 요리사가 나서가지고 문재인한테 그랬습니다. 문재인한테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문재인 들어가니 2020년 6월 17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으로 하루 만에 철면피한 감언 이설을 듣자니 이건 누구냐?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은 김정이라고 남매지간입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말하는 건 김정은이가 한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축사에 대해서 문재인 들으라고
정신이 잘못된 것 아니냐.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뭐 또 2021년 1월 22일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턱등 모조리, 그렇지, 턱등 모조리인 건 맞는데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턱등 모조리 하면은 애초에 남북관계는 그때부터 틀려먹었다는 얘기는, 그죠? 턱등 모조리. 그리고는 2021년 3월 16일에는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보고 직격을 또 합니다. 태생적인 바보 떼떼. 떼떼가 뭔지는 나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바로 박지원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 원장했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면 이 당시에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미 친미국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말같지 않은 소리를 박지원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친미국가가 될 뻔했는데 친러국가가 됐다? 이건 박지원의 진짜로 박지원이가 요사스럽거나 아니면은 겁먹은 개거나, 또 박지원도 평양 옥류관에 가서 냉면 먹었겠죠.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할 것처럼. 이게 바로 북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볼 때 어떻게 북한이 변화할 수 있겠느냐. 자, 당장 미사일 발사 횟수만 봐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더블 2배 가깝게 미사일을 쏘아낸 북한. 박지원은 정말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저지른 거, 자기네들 문재인 정부 시절하면 친북 종북주의 정권이죠. 심지어는 이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피격당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을 대리해서 변명을 하던 그 정권이 북한하고 잘 지냈습니까? 그래서 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면 친러 국가가 안 된다고? 박지원은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박지원이야말로 북한 핵 개발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북한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 심정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저 지경인지는 누구도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저 지경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뻔하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들어가지고 한 이야기는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을 날리니까 이 스피커 튼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이 직접 북한에 대놓고 이렇게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품격은 그래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막말은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직접 북한에 대놓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명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사리분비를 못하는 은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이거 문재인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김여정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김정은이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런 이력을 가진, 아무리 종북 좌파라고 해도 이런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 박지원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지원이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 제목이 2020년 6월 17일자 문재인 정부 시절 속보 막말한 북한 김여정에 실망한 청와대가 역대급 독서를 쏟아냈다. 누가 독서를 쏟아냈다? 청와대가.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보고 청와대라고 하지 않죠. 대통령실이라고 합니다. 그 날짜가 2020년 6월 17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기사들 뒤져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그래 놓고는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러자면 이거부터 해명해야 돼. 이것도 해명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한테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북한은 친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러시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마음에 안 들게 했거든. 왜? 중국은 작년 초기부터, 올해 들어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같이 걸어갔던 해변의 발자국에다가 동상까지 새겨놨는데, 자국을 프린트해 새겨놨는데 시진핑이 파내버렸습니다.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북한 내부에 있는 친중파를 싹 제거한 게 김정은 아닙니까? 시진핑이 기분 좋겠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푸틴한테 찰싹 붙은 거 아닙니까?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박지원이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이런 얄팍한 수작에 넘어갈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나 빵이나 그런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방송을 합니다. 거기다가 박지원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이재명이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이용해서 이를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고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하면서, 정부 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을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은 한기호 의원 이야기 꺼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은 먼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그걸 먼저 비판해야 합니다. 당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북한 국민의 주민의 파병을 그것부터 비난해야 되는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들어온다. 특히 이재명, 박지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요, 이거 가벼운 일 아닙니다. 박찬대는 뭐라 그랬냐면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기획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음모론도 꺼냅니다.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야당이 할 소리입니까?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북한을 편들어주면서 정부를 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런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큰 소리 한 번 못 내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는 선동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달려드는 모습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를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여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북한이 의도한 남남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은 안보 문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진정으로 규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은 여당이나 정부가 아니라 바로 북한 아니냐. 야들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종북주의자죠. 진북이 아닙니다. 완전 종북이죠. 진북 정도는 이미 예전에 졸업했고 종북으로 이미 문재인 정부 자체가 그랬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만 딱 놓고 세보거나, 아니면은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바로 우리가 건설한 우리 돈이 들어간 걸 북한이 폭파한 데 대해서 박지원이 말 좀 하소. 박지원이가 말해봐야 돼요. 북한 군 출신, 그러니까 군인 출신 탈북민들이 우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 파병해달라, 이 성명서에 1,000명의 북한 군인 출신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북한군을 제일 잘 안다, 이 말은 딱 떨어지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군 출신보다 북한군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이 놀랄 소식은 지금 현재 한국에 이 월남해 있는, 탈북해 있는 북한 군인 출신들 중에서 연세도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리더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깃발을 들고 나섰고, 무려 1,000여 명의 북한 군인 출신들이 우리가 가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북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달려가고 싶다. 성명서 제목입니다. 북한군 특수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러시아 군대의 용병으로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3만 4천 명 탈북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국제법 위반에 전율하고 있다. 자신의 통치자금 마련과 전쟁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인민의 아들들을 총알바지로 내모는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작태를 준열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 탈북 군인 출신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달려가 총알바지로 나온 북한 특수군을 향해 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북한 정권의 용병 정책을 사전에 분쇄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 탈북 군인들은 누구보다 북한 특수군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기에 그들의 심리 상태에 동료를 불러일으켜 총뿌리를 돌리게 할 자신감에 넘쳐 있다. 사실 북한 군인만큼 심리전을 잘 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 방송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녹음해가지고 방송해도 돼요. 직접 전선으로 안 가도 됩니다. 가가지고 나 북한 인민군 몇 소대 몇 중대 뭐 이렇게 하면서 관등성명 다 대고 막 찔러버리면은 북한군이 동요할 거 아닙니까? 셋째, 우리 탈북 군인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북한 군인들이 희생되기 전에 그들을 돌려 세움으로써 동족을 구하고 인도주의적 선택을 선물하고자 한다. 넷째, 우리 탈북 군인들은 보다 많은 북한 특수군이 목숨을 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자유를 찾아오게 만들어 통일의 길을 재촉하게 만들고자 한다. 2024년 10월 28일 탈북 기독군인회 사령관 심주일, 탈북 시니어 아미 사령관 한찬일. 이분들은 대표자로 나선 분들입니다. 자, 대표급들 면면을 살펴보면은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 창조교회 담임 목사인 심주일 목사, 김일성대학교 정치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고 북한군 평양시 방어사령부 조직부 정치장교로 복무하다 탈북한 사람입니다. 심주일 목사는 2018년 북한에서 군 복무를 경험한 탈북민들을 모아서 북한 군 기독 군인회를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북한 군인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북한 군 기독 군인회를 창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연륜이나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게 증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명에 같이 참여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분은 미국에서 교수까지 하다 온 사람입니다. 북한이 러시아군 파병을 인정하면서 북한군 사정을 잘 아는 탈북민들도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유한 결과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탈북민들은 이 전쟁터에 적합하지 않죠. 뭐 민간인들이 전쟁을 뭘 압니까? 더군다나 북한 군부라는 특수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일반 탈북민들은 여기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대에서 직접 근무하던 군인 출신 탈북민들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서명 숫자가 무려 1,000명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그중에 가리고 정례만 뽑아도 최소 10명에서 20명, 뭐 많게는 100명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전선에 투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북한 특수군을 향해 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이랬잖아요. 심리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삐라 만드는 거 이거 문구 작성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육성으로 최근에 탈북한 군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탈북한 북한 군인 출신이 육성으로 나 무슨 부대 몇 중대 몇 소대 누구 계급 누구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뭐 여기서 제일 잘 통하는 건 달러입니다. 한국에 오면 달러 3만 달러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질러 버리면은 북한군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들 동료거나 같은 군인 출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 군인들이 심리적으로 동료되기 충분한 이 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탈북민들하고 달라요. 이 군인 출신들은 이럴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사명감도 심어주고 또
탈북해 온 사람들이 또 다른 탈북을 유도함으로써 탈북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됐고,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송한 것 중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한국어 매뉴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진짜로 웃기지만 슬픈 현실. 번역기로 셀이 돌리다 보니까 이거 한국어 매뉴얼대로 우크라이나 군과 북한 포로가 서로 마주치게 돼야 한다면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게 생겼는데, 한국어가 안 되니까, 북한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한국어하고 북한어도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언어하고 북한 사회에서 쓰는 언어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언어에 적용하는데 1년 이상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탈북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북한 언어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한국인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나은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심리절이라는 것은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특화된 기술이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말만 통해도 이게 어딥니까? 전선에서, 전쟁터에서 말만 통해도.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건 괜찮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 나선 분들도, 여기에 나서신 분들도, 총대를 메고 제일 앞에 선 분들도 사령관을 해도,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이라도 이름이라도 사령관자 붙여줄 수 있을 만큼 리더십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도 평양시 방어사령부 조직부 정치장교로 복무하다가 탈북하신 분, 또 한 분은 안찬일,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북한 언어부터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좀 이리저리 북한 유튜브를 살펴보면은 최근에 북한 군인으로 있다가 탈북한 사람들, 특수군 소속 많습니다. 이분들은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탈북 동기가 북한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탈북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고 싶어서 환장할 겁니다. 다만 거기 가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 묵고 잡고 하는 경비도 들어야 되겠죠. 그것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일정 보수하고. 그러면은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심리전이라는 것은 심리학부터 뭐 여러 가지 기초에 닦아야 될 게 있습니다만은, 그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에다 대고 방송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부분 북한에서 탈북해 온 군인들이 정언을 해가지고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면 멋지는 거죠. 정말로 멋진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인력 파병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는 보낼 지언정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군도 나토군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군대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안 갑니다. 하지만 이쪽은 뭐라고 해주면 좋겠습니까? 정보원 뭐 이런 자격으로 보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민간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가지고 파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 불법이에요. 우리 민간인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대 들어가서 자원봉사한다고 총 들고 이러면 불법이에요. 우리 정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총만 들지 마라. 가서 총 들고 전투에 참전하지만 마라. 안 되면은 인근 국가인 폴란드에 보내도 됩니다. 폴란드에 보내놓으면은 폴란드에서 다 녹음하고 스크립트 뜨고 이 삐라 작성하고 이런 거 하고 나서 다 날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지만 이 거리라는 것은요, 지구 반대편 거기까지 우리나라까지 약 8,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바로 결단 내리고 바로바로 문구 써주고 이런 거 하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더군다나 포로 중에서도 좀 고위급 포로가 잡힐 때는 회유하는 작업도 할 수가 있죠. 회유하면 바로 어마무시한 정보가 따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군대한테 줘버리면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 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말 여기서 뭐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대를 파병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 파병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심리전이기 때문에 군대 파병 아닙니다. 민간인, 이분들이 군인입니까?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 여행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만 조금 해줘도 됩니다. 왜냐? 우리 국정원이나 정보사 이런 데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휴민트의 일종으로 보내놔도 되는 거죠. 방법은 찾기 나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은, 정말로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 난리가 나겠지만은, 야당에서 난리가 나겠지만은, 지금 이 대북 방송하는 것도 거기 가가지고 방송하면 더 멋지잖아요. 직접 전선에 가서 마이크 잡고 방송합니까? 우리 자유의 소리가 직접 마이크 잡고 방송해요? 아닙니다. USB로 녹음한 거 트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에 가서 현지 실정에 맞게. 우크라이나까지 안 들어가도 폴란드만 가도 국경이 바로 우크라이나랑 다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다만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니까 정부의 어떤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죠. 민간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자, 탈북민들 이런 결단에 무려 1,000명 이상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설사 파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기를 보여주신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병이 결정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국가의 이익, 또 우리 국가의 판단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정보 북한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간담이 서늘해지겠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지에 뛰어들어간다는 소문만 내도, 직접 안 가도 소문만 내도 그게 심리전이니까. 그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